HCl이 이름이 염화수소인데 염화수소를 물에 집어넣어 버리면 양이온 음이온으로 쪼개져요. 그럼 수용액이 된 거잖아요. 그 수용액 이름이 염산이에요. 그러면 수용액일 때는 이게 양이온과 음이온 상태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름은 염산. 그 수용액일 때 우리는 AQ라고 쓰거든. AQ. 자,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이온을 만들어내는 물질. 그러니까 이온화가 됐는데 물속에서 이온화가 됐는데 그 양이온이 수소이온일 때 우리는 산이라고 부릅니다. 산. 그래서 염산은 산이다. 산의 일종이다. 그 다음 NaOH라는 고체 물질이 있는데요. 얘를 물에 집어넣으면 굉장히 잘 녹습니다. 다음에 얘도 물속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가 되고요. 물 속일 때 AQ라고 씁니다. 그때 음이온이 수산화이온이라는 애거든. 그래서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만들어내는 물질을 우리는 염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 이름은 수산나트륨이고 염기의 일종이다. 자, 산염기를 반응시키는 것을 중화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산염기가 반응할 때는 반드시 이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1대1 비율로 반응을 합니다. 이 두 개는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는 것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불러요. 영어 외워야 된다. 반응하지 않는 거 구경꾼 이온. 다음에 반응하는 이온을 알자 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중화반응에서 알자 이온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라는 사실은 외워줘야 돼요. 그럼 둘이 반응해서 뭐가 생기느냐? 역시 외워야 됩니다. 간단해요. 대보세요. 물 되죠? 그래서 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은 반응 안 한다 했죠.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응 후에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이온은 나트륨이고 음이온은 염화이온이겠죠. 그래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되는 겁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 소금물입니다. AQ. 자, 이게 화학 반응식, 중화 반응 화학 반응식이에요. 이해되니? 그럼 중화 반응이라는 것은 산염기가 반응했을 때 반응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 물 분자가 생긴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물이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물질 있지.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 반응하지 않고 남은 물질을 염이라 부릅니다. 용어. 그러니까 용어만 외워줘요. 염.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 염이라 그래요. 조심하세요. 염기하고 염은 아예 다른 겁니다. 글자만 비슷하지 뜻은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른 물질이에요. 알았니? 염기 뜻은요.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 물속에서. 염은 중화반응 결과 생기는 물 아닌 다른 물질을 염이라 그래. 이게 중화반응이에요. 바로 암기하세요. 그 다음 알자 이온만 써볼게.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반응을 한다. 자, 중요한 건 몇 대 몇으로 반응하냐 이거야. 몇 대 몇으로 반응하죠? 1대1로 반응해요. 1대1로 반응해서 뭐가 생긴다고요? 물이 생긴다. 이게 중화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식이라는 겁니다. 알자 반응. 반응하는 것만 적은 거예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구경꾼 이온은. 그럼 이 반응이 화학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에요. 열이 생긴다라는 거야. 이때 생성되는 열을 Q라고 할게요. 이 Q라는 열은 반응식에 안 적어도 돼요. 왜냐하면 열은요, 에너지지 이게 물질이 아니거든. 반응식 안 적어도 돼요. 근데 열도 같이 나온단 말이지. 자, 이 열 이름이 중화열인데 중화열. 이 반응이 나오면 뜨거워진다. 자, 이 물분자 수와 이 중화열의 양, 이 물분자 수와 중화열의 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비례합니다. 만약에 물이 두 분자 생기면 중화열도 2배로 생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비례. 오케이. 정리하시고. 모르는 사람들만 써라. 자, 위에 거는 전체 반응식, 밑에 거는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부릅니다. 알자이온 반응식. 물 분자가 생길 때만 열이 생긴다. 근데 물 분자 수에 비례해서 열이 생긴다. 이름은 중화열. 오케이. 중화반응 뜻 설명했습니다. 다음. 중화반응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개정되면서 들어온 용어 중에 몰농도가 있거든. 그래서 몰농도가 1단원에 나오는데 중화반응에서 몰농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몰농도를 복수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용어 설명할게요. 우리 교재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설명 듣고 그림을 약간 수정을 해야 돼요. 자, 용어는 정확히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 만약에 용어 정의를 잘못 알고 있으면 문제 답이 완전히 틀려지죠.
자, 요건 수용액이라는 그림입니다. 수용액. 물 부피 똑같이 맞춰놨죠, 내가. 편의상, 계산의 편의상 내가 1리터라고 정할게요. 자, 그림에다 1리터 쓰시고. 편의상 1리터로 잡았습니다. 용액 부피가 1리터라는 뜻입니다. 용액 부피. 용액 부피. 이건 물이에요. 아까 그 실린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체는 넘어갔어요. 기체 아닙니다. 자, 용액 부피가 1리터. 이제 여기다가 용지를 뭔가 녹여서 1리터인 거거든. 그러면 뭘 녹였느냐? 그림에 HCl 녹였다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원래는 물 밖에 있을 때 기체입니다. 이게 염화수소라는 기체입니다. 염화수소라는 기체예요. 이 기체를 물에 녹여버리면 이 기체가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온 상태로 바뀝니다. 물속에서는. 그래서 내가 사물을 녹였다라고 예를 든 거거든. 그 사물 녹이니까 물속에서 다 분리됐다라는 그림이에요. 네 개가 다 분리됐습니다. 이 그림 나와있죠? 자, 이때 용어 설명할게. 얘가 산이지 않습니까? 산의 몰농도. 산의 몰농도는 얼마냐? 자, 몰농도 정의 가르쳐줄게. 용액 부피분의 용질 몰수. 기억하세요? 부피분의 몰수. 부피분의 몰수. 용액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용액 부피분에 녹아있는 용질 몰수. 계산합니다. 부피 몇 리터? 1리터. 반드시 리터 단위 써야 돼요. 1리터 속에 용질. 용질은 이물질을 말해요. 몇 몰 녹였나요? 4몰 녹였죠? 4가 들어갑니다. 이게 산의 몰 농도입니다. 산의 몰 농도 구하라 그러면 1리터 분의 4몰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다음에 몰 퍼 리터 이 단위를 줄여서 이렇게 표기합니다. 라지 M 씁니다. 4몰 농도라고 읽으면 돼요. 4몰 농도 이렇게 표기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거꾸로 4몰 농도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걸 상상해야 돼요. 만약 1리터 있다면 4몰 녹아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1리터가 있다면 4몰 녹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1리터가 녹아 있다면 만약 1리터라면 용액 부피가 4몰이 녹아 있다라는 의미예요. 오케이, 다음. 물 속에를 보면 수소이온이 있죠. 수소이온의 몰 농도. 수소이온의 몰 농도. 자, 이 용어로 구분해야 돼요. 이번에는 이온의 몰 농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산이라고 하면요. 자, 산은 이물질을 말하는 거고 수소이온이라고 하면 이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계산하죠. 똑같이 1리터 속에 몇 몰 녹아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4몰 있죠. 예,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답이 똑같다고요. 답은 똑같다고요. 알겠니? 이건 3몰 농도. 이건 수소이온 몰 농도. 답은 똑같이 나오네. 그럼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냐? 있죠.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이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4HF라는 물질이 이거 역시 기체인데 3몰 녹였어요. 그림 보니까 HF, HF, HF 세 개는 붙어 있고 한 개만 분리됐죠. 아, 이런 물질도 있구나. 물에 녹였을 때 100% 다 이온화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말해보세요. 얼마일까요? 1리터 속에 몇 몰이 녹여 있는 거니? 1리터 속에 몇 몰 녹였어요? 산. 이 분자예요. 4몰 녹였지? 그래서 답은 4몰 농도. 그러면 아까는 수소이온 몰 농도가 4몰 농도였는데 자, 이번에는 한 개만 이온화가 돼서 수소이온이 하나만 생겼어요. 4개 중에서 한 개만 생겼어요. 이건 답이 얼마일까요? 예, 1몰 농도.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용어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자. 이런 경우 있잖아. 넣어준 게 다 이온화가 됐죠. 물에 녹은 용질은 전부 이온화가 됐다는 뜻인데 이런 걸 우리는 이온화도 100%라고 부릅니다. 이온화도 100%. 100% 이온화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4개 중에서 몇 개가 이온화됐죠? 4개 중에 한 개만 이온화됐다면 이온화도 몇 퍼센트? 25%. 이온화도 25%. 이해됩니까?
그러면 누가 이온화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 더 이온으로 잘 변신하는 건 누굽니까? 이놈이죠. 100% 이온화되는 걸 우리는 강산이라고 불러요. 강산. 100% 이온화된 걸 강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0%라고 하면 이온화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모든 물질이 이온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온화가 안 되는 물질도 있습니다. 자, 0%에 오히려 더 가까우면 100% 말고 100이 아니라 0%에 더 가까우면, 자, 이거는 100에 가깝습니까? 0%에 가깝습니까? 0%에 가깝죠? 그러면 약산이에요. 얘는 약산이에요. 자, 강산, 약산 차이는 결국 무슨 차이입니까? 이온화도 차이예요. 이온화가 잘 되냐 안 되냐 이 차이입니다. 물수에 들어갔을 때 분리가 잘 되냐 안 되냐 이걸 강산, 약산으로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이해되니? 저거 있다 친구야. 자, 5개념 잡을게요. 5개념. 강산이냐 약산이냐는요, 이온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보는 것이지 이 숫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얘 농도는 어때요? 농도는 같죠? 농도는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약이 갈려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녹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분리가 되느냐가 강약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개념 제대로 잡으라고. 알겠어요? 이온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강산, 약산을 좌우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러면 이렇게 넘어올 때 얘는 여기다가 1 곱했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넘어올 때 얼마 곱했습니까? 4분의 1을 곱했으니까 이 비율 있죠? 4개 중에 1개꼴로 이온화된다. 이거는 4개 중에 4개가 이온화된다. 이 비율을 우리는 이온화도라고 부릅니다. 4분의 1이 25% 아닙니까? 1이 100%고요. 이게 이온화도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제 세 번째 그림요. 세 번째 그림은 수산화칼슘이라는 애를 4몰을 녹였어요. 수산화칼슘을. 수산화칼슘. 근데 밑에 그림이 잘못됐거든. 그래서 그림을 수정하겠습니다. 얘 4몰을 물에 녹이면 칼슘이 일단 4개가 나와요. 칼슘 4개 나오고 OH-가 4개가 아닙니다. 인내심 갖고 그리고 있다. 몇 개 나왔니? 얘 8개 나와요. 애가 8개 나오네. 8개 나와요. 필기하세요. 이 그림으로 바꾸세요. 그럼 얘는 산이 아니라 염기잖아요. 그럼 똑같아 푸는 방법은 염기의 몰농도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 염기 몰농도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염기 몰농도는 얼마입니까? 4몰농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염기이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아니라 수산화이온, OH-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로 물어보겠죠. 그럼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는 얼마입니까? 이거 맞춰보세요. 예, 8입니다. 이건 8몰농도예요. 8개잖아. 8개잖아. 이해되니? 그러면 이온화도는 몇 프로예요? 이온화도 몇 프로? 그림 보니까 이온화도 100%, 그럼 곱하기 1이고요. 이온화도 100% 곱하기 1이죠. 그런데 왜 2를 더 곱했나요? 왜 2를 더 곱했죠? 이게 포인트인데 왜 2를 곱합니까? 여기를 보세요. 얘는 분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 덩어리 속에 OH가 2개씩 박혀 있잖아요. 맞죠? 이런 거는 한 개씩, OH가 한 개씩 박혀 있는데 이건 2개씩 박혀 있잖아. 그지? 그래서 2배 한 거거든. 그래서 용어 가르쳐줄게. 얘네들은 수소가 한 개씩 있죠. 분자 속에. 이런 걸 일가산이라 부르고요. 일가산. OH가 2개씩 있으면 이런 물질을 이가염기라 부릅니다. 이가염기. 이 몇 가가 무엇을 의미한가를 알아야 돼. 수소이온이 하나 있으면 일가산, 수산화이온이 2개 있으면 이가염기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가염기를 할 때 이 2라는 숫자를 왜 곱했냐면은 이게 가수예요. 가수. 가수를 곱해줘야 돼요. 2배씩 더 많이 기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알았니? 졸리우면 뒤에 가서 서서 해라. 좀 졸린 친구들이 보이는데. 근데 동영상 올리려고 하는데 중간에 자꾸 수업이 끊어지니까 다 못 챙겨줘요. 알아서 잠 껴주세요.
구독자 2명. 자, 다음. 이해됩니까? 왜 2를 곱했는지? 100% 연화되고 다음에 가스를 곱한 겁니다. 오케이. 다음. 지금 우리가 중화 반응을 하잖아요. 중화 반응에 한정돼서 수업을 할 겁니다. 중화 반응 계산 문제에서는 약산을 출제하지 않아요. 얘는 100% 연화된 거 맞죠? 그럼 강염기는 일단 맞거든. 강염기인데다가 이가염기거든요. 자, 약산에는 중화 반응에서 출제하지 않습니다.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뺍니다. 이걸 빼고 나면 말이죠. 이걸 제끼고 나면 강산 강염기는 이 데이터가 1가일 때. 1가일 때는 이 데이터 똑같죠? 1가일 때는 똑같죠? 2가일 때는 2배 주면 되죠. 어차피 강산 강염기는 이온화도는 얼마니까? 1이니까 이건 고려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강산 강염기만 출제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스만 확인하세요. 가스만. 이해되니? 자, 이 숫자가 일반적으로 같은데 이건 약산이라서 이온화도가 차이가 나서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약염기라서 차이가 난 게 아니죠. 이건 가수가 달라서 답이 다르게 나온 겁니다. 알았니? 그래서 결론은 이거 두 개가 늘 같은 거는 아니다. 두 숫자가. 따라서 이 두 용어는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학생들이 그걸 구분하지 않고 막 써버립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 수소이온 몰수를 구하겠습니다. 수소이온 몰수. 수소이온의 몰수. 그림 보세요. 수소이온 몇 몰 있습니까? 4몰 있죠. 답이 4몰인데 이 4몰을 그림 보면 그만 알 수 있어. 그지? 근데 계산 한번 가르칠게요. 몰 농도를 말합니다. 몰 농도.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요. 농부. 농부 기억해라. 농부. 농부에다가 가스를 곱합니다. 농부가를 계산하면 수소이온 몰수가 나와요. 해보자고. 농도는 이거 말하는 거지. 4. 부피는 1리터죠. 가스 얼마? 1. 그러면 4 나오죠. 4몰. 그림하고 일치하죠. 4몰. 이 공식 외우세요. 농부가 계산하면 수소이온 몰수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해요. 몰농도의 정의가 부피분의 산무자의 몰수잖아. 그럼 농도하고 부피 이거 두 개 곱하면 뭐 나옵니까? 몰수 나오잖아요. 그래서 농부 곱한 거예요. 근데 이가도 있으니까 가스까지 곱하면 총 몰수가 되겠죠? 이해되니? 오케이. 다음에 이것도 계산은 가능하나 약산은 출제 안 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중화반응에서 약산은 출제 안 해요. 강산 강염기만 나옵니다. 요거 해봅시다. 요거 얼마입니까? 농도 얼마? 농도 4. 부피는요? 1리터. 농부 4죠? 가스는요? 2. 그래서 8몰이에요. 8몰. 이해되니? 수산화이온은 몰수. 얘는 수산화 염기니까 얘는 OH 마이너스 몰수를 말하는 거죠. 맞아. 그럼 칼슘이온 몰수는 몇 몰이에요? 칼슘이온의 몰수는 4몰. 예, 절반이죠. 몰농도 알겠어요? 자, 3몰농도, 이온몰농도 구분해라. 다음에 몰수 구하는 방법은 농부가 반드시 기억하세요. 농부가. 자, 그러면 예제 한번 보여줄게. 예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느냐. 간단한 예제 보여주겠습니다. 염산이 2몰 농도고 1리터가 있어요. 염산 수용액이. 농도는 2몰 농도. 다음에 부피는 1리터가 있다. 다음 수산화트륨 이 수용액은
농도는 1몰 농도고 부피가 1리터 있다. 부피는 똑같죠? 근데 농도가 2배 차이 나죠? 자, 이렇게 중화반응 시켰다. 물 분자는 몇 몰 생길까? 이거 맞추면 돼요. 물 분자는 몇 몰이 생기느냐? 물 분자는 몇 몰 생기느냐? 자, 그럼 몰수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농부가 곱해봐요. 농부가 곱하면 2몰 나오죠. 2몰 나오죠. 누가? 염산이 2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수소이온 또한 동일하게 2몰이죠. 강산이거든. 그러면 얘가 2몰 있다. 이런 뜻입니다. 수소이온이 2몰. 다음 요거 농부가 곱해보세요. 몇 몰? 1몰. 그럼 얘가 1몰 있다. 1몰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물 몇 몰 생기냐 물어봤어요. 몇 대 몇으로 반응하죠? 1대 1로 반응해서 얘가 1 생기겠죠. 그래서 그 결과 얘가 1 남고 없고 그 다음에 얘가 1 생겼으니까 답은 몇 몰입니까? 1몰. 이렇게 이게 중화반응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1단원하고 약간 연결이 되죠. 근데 1단원보다 쉬운 이유가 이거 무조건 1대 1대 1이거든. 2반응씩밖에 안 나오거든. 다양하진 않거든. 이해되니? 그럼 나중에 누가 남아있니? 봐봐. 수소이온 남아있죠. 그럼 나중에 수용액은 산성인 겁니다. 산성. 그래서 중화반응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중성은 아닌 거죠. 얘가 남아있으면 산성돼 버리는 거야. 이해됩니까? 필요하면 길게 하시고 예제 앞으로 이런 예제들을 풀 겁니다. 자, 나머지 밑에 공식들이 더 있는데 용어들 그거는 문제 풀면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할게요. 다음 2번 넘어갑니다. 일가산염기의 중화반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가산염기의 중화반응. 제목 찾았습니까? 일가산염기의 중화반응. 일가가 아무래도 가장 쉽지 않겠어요. 이런 이가 섞어버리면 아까처럼 좀 더 계산이 복잡해지겠지, 그지? 그래서 이가에 대해서는 우리 방학 동안 다루지 않을게요. 일단 일가라도 확실히 합시다. 그래서 일가만 다룰 거예요. 일가가 제일 쉽기 때문에. 이해되니? 이가는 나중에 내 유튜브 영상을 보세요. 예, 일가만 수업할 거고요. 다음에 지금까지 개정되기 전까지 일가만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건 과거 개정되기 전 내용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2가나 3가가 들어와요. 3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화반응이 어려워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어려워지기 전 그 단계, 그 전 단계까지만 내가 완성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래서 1가만 설명할게요. 자, HCl 염산입니다. 일가산이죠. 그 물속에서는 분리가 됩니다. 물속에는 붙어있지 않아요. 분리돼 버려요. 아까 그림 그려줬죠. 다음 NaOH 마찬가지예요. 물속에서는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 두 수용을 섞었다고 해버리면 반응 전에 물속에 이온이 몇 종류 있다는 얘기니? 4종류가 있다는 얘기잖아. 이 중에서 반응하는 아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얘랑 얘랑만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비율이에요.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고요? 1대1 절대 잊으면 안 돼요. 1대1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 몰수를 줄게요. 자, 만약에 수소이온이 반응 전에 X몰이 녹아있는 거 확인했다면 염화이온은 몇 몰 있었을까요? 똑같이 X몰이 있었겠죠. 단위가 지금 몰이지. 이거 농도를 적는 게 아니에요. 몰수. 농도는 몰라요. 농도는 모르고 녹아있는 몰수를 적은 거예요. 다음에 얘가 Y몰이 있었다면 수산화이온도 Y몰이 있었겠죠. 이거 이해됩니까? 반드시 같은 개수 있어야 돼요. 일가면. 이해되지? 자, 이제 조건 하나 줄게요. 만약에 X보다 Y 숫자가 더 큰 숫자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반응 후에 누가 남습니까? 둘 중에. 누가 남니? 이름을 말해. 종류 이름. 이렇게 반응하면 누가 남니? 남는 물질 누구예요? 수산화요. 얘가 남죠? 염기성된다는 거 맞추겠어요? 자, 그럼 얘는 X몰이 다 사라져서 한 개 반응물이네. 그지? 자, 이거 몇 몰 사라집니까? 그래요. Y가 아니라 X 사라진다는 거 알겠니? 중요한 건 1대1이라고. 1대1로 반응하는 거니까 얘는 Y-X가 남을까 아닙니까? 이걸 보세요. Y가 더 많잖아. 이래지? 그 다음에 얘는 반응 안 해요. 이런 걸 구경꾼이요. 반응하지 않으니까 반응 후에 그대로 얘가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반응 전의 상황이고 얘가 반응 후 상황이에요. 이해됩니까? 상황? 자, 표 완성하세요. 표 완성. 친구가 졸립다.
일어서서 해. 일어서서 해. 한 방에 딱 깨우는 게 나아. 계속 버티다 보면은 시간만 가고. 이 결과 이해되시죠? 수능이라는 시험은 시간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해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해는 기본이고 일단은 이해는 됐고 요령이 좀 필요해요. 시간 때문에 그렇거든. 그 요령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선생님이 일러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령을 하나 가르칠게요. 문제 최대한 빨리 푸는 방법을 가르칠게요. 자, 이거 가지고 뭘 물어보냐면은, 자, 1번 물 분자가 몇 몰 생겼냐고 물어보거든요. 일단 이 데이터를 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물 분자 몇 몰 생겼습니까? X몰인 거 이해돼요? X몰. 오케이. 2번 반응 후. 자, 후자를 붙였습니다. 반응 후에 총자를 붙입니다. 총 양이온 수는 몇 몰입니까? 결과를 보고 답하세요. 반응 후에 총 양이온 수는 몇 몰입니까? 반응 후에 총 양이온 수. 양이온만 골라봐. 얘밖에 없죠? 맞죠? 그럼 이게 Y몰입니다. 그렇다면 총 음이온 수는 몇 몰입니까? 총 음이온 수. 음이온 수 대보세요. 이거하고 이거 다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다니까 얼마 나와요? Y. 답이 똑같이 나와요. 이게 답이 똑같이 나온다고. 왜 똑같이 나오는 걸까? 일가산염기라서 그래요. 일가산염기이기 때문에 양용 개수하고 음용 개수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설명하는 거 일가 있으면 통하는 겁니다. 이가는 방학 때 다루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이거 같다는 거 이해돼요? 그럼 Y몰이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이거나 이거 물어보거든. 이거나 이거 물어보거든. 그럼 이 표 그려보면은 맞출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시간을 단축시키라고 했죠. 시간 단축시키는 거 가르칠게. 이제 공식처럼 외우세요. 처음에 몇 몰 있는지를 봐요. 반응 전에 몇 몰 있는지를 보고 이 부등호 표시를 하세요. 그럼 표시할 수 있잖아. 누가 많고 적은지는. 그리고 부등호 작은 거 있죠. 작은 게 물분자 수고요. 부등호 큰 거, 이게 총 양이온이나 음이온 개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걸 안 적어도 된다고요. 결과까지 갈 필요 없고 그냥 이 XY 데이터만 보고 작은 숫자가 이게 답이고 작은 숫자가 물분자 수고 큰 숫자가 양이온 수다.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암기하세요. 이렇게 푼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문제 풀 거거든. 자, 설명 놓친 사람 없니? 계속 이 방법으로 나 문제 풀 건데 지금 이게 이해를 못했으면 문제 풀이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난 건너뛰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건너뛰어버릴게요. 이런 표 안 적을 거예요. 자, 연습해 볼게. H 플러스 Cl 마이너 Na 플러스 OH 마이너가 있어. 만약에 얘가 2몰이 녹아 있다면 얘 몇 몰이 녹아 있을까요? 2몰 있었겠죠. 얘가 3몰이 있었다면 이거 몇 몰일게요? 3몰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부등호 표시를 이렇게 하라고. 3이 더 크죠? 그럼 반응했어. 그럼 물분자 수는 몇 몰 생기나요? 답해봐. 2몰, 숫자 작은 거. 그럼 총 양이온 수는 몇 몰입니까? 3몰. 그럼 음이온 수는요? 다 똑같다고 3몰. 그러면 총 이온 수는요? 총 이온 수는? 두 개 더 하면 되잖아. 총 이온 수는 두 개 더 하면 되는 거니까 양이온, 음이온. 두 배 하면 되겠죠? 4몰. 이렇게 한다고요. 이해했어요? 이해한 거야? 6이네 참 6이네. 이거 두 배 하면 6이네. 이해 안 되네. 오케이. 이렇게 할 거라고. 설명 놓친 사람 있어요? 일가일 때만 이렇게 해요. 일가. 방학 때 일가밖에 안 해요. 앞으로 나 이렇게 한다. 이렇게 풀 거다. 오케이. 자, 필기 하시고.
3번 가겠습니다. 23페이지. 23쪽에 3번 실험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이요. 그림 보고 답해 보세요. 누구의 양이 일정했었죠? 염산. 염산양은 일정했죠. 누구를 계속 첨가합니까? 수산화 나트륨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처음에 비커 속의 액성은 산성이었겠죠. 그럼 산성이었는데 연기를 계속 투입하면 산성이 약해지겠죠. 수소이온이 사라지니까. 수소이온이 뭘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물로요. 물은 중성물질이에요. 그럼 수소이온이 다 사라지는 그 시점, 수소이온이 다 사라진 시점은 몇 번째 그림이에요? 세 번째 그림. 그때가 액성이 중성이죠. 이 시점을 우리는 중화점이라 부릅니다. 용어 외워라. 중성일 때를 중화점이라 부릅니다. 중화점. 중화반응 실험을 하다가 중성이 딱 됐을 때를 중화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화점 됐는데, 중성이 됐는데 계속 염기를 넣고 있죠. 또 그럼 중성이 뭘로 바뀔까요? 염기성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그림에다도 필기하세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집중하고 있니? 용액 부피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늘고 있죠. 계속 늘고 있죠. 용액 부피는 왜 계속 증가하는 걸까요? 용액 부피는 왜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자, 오답을 먼저 가르칠게. 물이 생겨서. 그게 오답이에요. 물이 생겨서. 중화반응에서 물 생긴다고 아까 얘기했죠. 물 몇 분자 생긴다고 해서요, 부피가 퍽퍽 올라가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구분 안 돼요. 그래서 화학에서는, 고등학교 화학에서는 중화반응으로 인해 생성된 물 분자에 의한 부피 증가량은 무시합니다. 생성된 물 분자의 부피는 무시합니다. 생성된 물 분자 부피는 무시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피가 계속 증가하는 겁니까? 그림 보면 답이 나와요. 왜 증가해요? 더 부었으니까 증가하는 거지.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계속 때려 붓고 있는데. 알았니? 그래서 이 실험은 계속 부피는 증가한다. 알겠어요? 근데 부피 증가하는 이유는 그냥 합쳐져서예요. 됐나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밑에 4가지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4가지 그래프 그립니다. 그래프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자, 첫 번째 그래프. X축은 계속 추가로 넣어주는 물질이 X축으로 와요. 그럼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주기 때문에 X축에다 써라. NaOH 부피로 나올 겁니다.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계속 넣어준다라는 의미예요. X축이. 그때 그래프 변화를 알아볼 텐데 내가 보조선을 그어놨어요. 보조선 그어놨어요. 실제 문제에서는 보조선 같은 거 없어요. 근데 보조선을 그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선 그어놓으면 필기가 굉장히 깔끔하게 돼요. 보조선을 이용하면. 자, 보조선은요, 요 간격이 지금 같고요, 요 점을 중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어? 이게 중성이야. 자, 그러면 Y축이 이온수란 말이에요. 이온수. 자, 이 실험 진행하면서 이온수자를 알아볼 겁니다. 처음에 비커 속에 이 이온은 존재했었어요. 근데 중화반응을 시켜도 이 이온 개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얘가 누군지 맞추면 돼요. 그리고 맞춰보세요. 정신 차려. 염화이온이죠? 예, CL-. 이거 이해돼요? 얘는 무슨 이온입니까? 이름이? 구경꾼 이온. 염화이온인데 반응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 반응 안합니다. 처음에 일정량이 있었다고 했잖아. 계속 일정량이죠. 자, 그 다음 처음에 얘랑 같은 개수로 출발을 합니다. 수소이온과 같은 개수 있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염화이온과 같은 개수가 있었고, 얘는 중화점에서 사라져버리는 아이예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굽니까? 수소이온. 색깔 다르게 해서 필기하시고. 수소이온. 다음 수산화이온 한번 그려볼래요? 수산화이온. 수산화이온은 처음부터 있었나요?
없었죠. 그 중화점까지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 중화점 이후로 중화 반응해야 안 해? 이후로 중화 반응 안 하죠. 그럼 넣어준 수산화이온은 계속 남아버리겠죠. 상상이 돼요? 이거 그림 보면서 상상해야 됩니다. 얘를 계속 넣는 거라고. 얘를 계속 넣는 거라고. 얘는 일정량이 있고 얘는 무한대로 계속 부어주는 거야. 그때 이 OH-는요 들어가면 이거 바로 물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없다가 얘가 다 사라지고 나면 이제 반응 안 하죠. 수산화이온이. 그때부터 쌓여서 올라간다고. 그래서 수산화이온 그래프는 없다가 중화점 이후로 증가하는데 이 교점을 지나도록 통과하게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 이 교점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나트륨 한번 그려볼래요? 나트륨 처음에 있었나요? 없었죠? 나트륨 부어주는 아이니까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처음 이 속에 없었다는 거야. 이 속에 없었죠, 나트륨이. 이제 얘 넣어주면 반응해 안 해? 반응 안 해.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야, 그지? 처음부터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 교점을 통과해서 그림을 그리면 얘가 평행하게 나올 거예요. 두 직선이 평행하게 아주 예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게 나트륨 이온 그래프입니다. 이해되니? 자,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사실 분석합니다. 알 수 있는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액성을 쓰세요. 산성이에요, 염기성이에요, 중성이에요. 이 구간. 처음에 염산이 있었죠? 자, 산성, 중화 전에 산성 쓰시고 그 뒤로는 쭉 뭡니까? 그 뒤로는 쭉. 예, 염기성 쓰고 염기성. 요 점선, 요 시점은 뭡니까? 예, 중성 쓰고 중성. 오케이. 중성 쓰고 됐니? 자, 다음 그래프 보고 답하면 돼요. 중성일 때 이온이 몇 종류인가요? 중성일 때 이온이 몇 종류 있나요? 중성일 때 이온 몇 종류인지 확인해 보세요. 파란색하고 흰색밖에 없지 않냐? 두 종류죠. 자, 그래서 이온이 두 종류만 있다라는 것은 무슨 힌트일까요? 중화점이라는 힌트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온이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면 중성이라는 힌트입니다. 그 나머지 구간 보세요. 몇 종류씩 있습니까? 나머지 구간은 몇 종류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종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 종류예요. 네 종류는 있을 수가 없지. H하고 OH는 무조건 반응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세 종류고 딱 두 종류만 있다 그러면 그때는 액성이 뭐라고요? 중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억했니? 그 다음 산성 구간에서 이온 숫자 제일 많은 거 누구예요? 산성에서 이온 숫자 제일 많은 거 누구예요? 확인해봐. 얘가 제일 많지 않아? 흰색? 염화이온이 제일 많죠? 이거 확인됐으면 앞으로는 암기하세요. 자, 산성일 때는 염화이온 수가 최대예요. 최대. 암기하세요. 산성일 때는 염화이온 개수가 최대입니다. 암기. 확인이 그래프로 확인됐으면 앞으로는 외웁니다. 이걸 암기해서 문제 풀어야 돼요. 그게 시간 단축시키는 방법이야. 지금 내 설명을 놓치면은 또 나중에 독하게 해야 되고 그럼 시간 오래 걸린다. 요령 배워가라고 했어요. 자, 산성일 때 염화이온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염기성일 때 무슨 이온 숫자가 제일 많죠? 나트륨. 이거 암기해라. 염기성에서는 나트륨 이온 수가 최대예요. 암기. 이거 다음 시간까지 외워야 되고 외웠다고 치고 나는 수업 진행할 겁니다. 까먹었으면 어디에 수업했었다, 어느 부분에 이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라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훈련합니다. 자료에서 이온이 세 종류가 나왔대요. 자료에서 이온 세 종류가 나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염화이온 숫자가 제일 많아. 액성은 뭡니까? 그래,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걸 안 외우면 산성인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허다해요. 그러니까 외우라고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 그래프 갑니다. 총이온수. 총이온수는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이온을 다 합한 겁니다. 총이온수는 왼쪽에 있는 네 가지 이온 숫자를 다 합한 그래프예요. 그래프 형태만 잡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다 합하면요.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까요? 개형을 한번 잡아봐요. 개형. 일정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겠죠. 자, 이거 왜 일정하죠? 왜 일정한 겁니까? 얘 줄지. 줄어든 만큼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야. 알겠어? 이렇게 나오겠죠? 총이온수. 그렇다면 이건 총이온수고 총양이온수는 어떤 모양일까요? 그래프가 총양이온수는요? 총양이온수 그래프 그려보세요. 총양이온수 그래프. 총양이온수. 양이온수만 세라는 거야. 양이온수만. 여기 보세요. 양이온수 2배 하면 총이온수 아니에요? 그럼 총이온수 절반이 양이온수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프 절반만 그리면 돼요. 그래프 중점을 잡습니다. 중점. 이거의 중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의 중점을 잡아요. 중점을 잡으면 이게 양이온수가 되고 기울기는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기울기는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기울기 절반이 돼야 돼요. 평행하게 그리면 안 됩니다. 기울기 절반. 자, 흰색 그래프는 양이온수와 음이온수를 합한 그래프고 양이온수만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비율이 2대1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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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화전이죠. 중화점 도달하기 전, 중화전. 중화점 도달하기 전이란 뜻입니다. 중화전. 자, 중화전에 이온수가 어때요? 중화전의 이온수는 어때요? 일정합니다. 이거 암기하세요. 중화전에 이온수 일정합니다. 이것도 암기하세요. 이거 외우고 이거 암기하세요. 중화전까지 이온수는 일정합니다. 총이온수 합은 일정합니다. 확인됐죠? 일정한 거 확인됐죠? 중화점 넘어가니까 증가하는 거죠. 중화전까지는 일정합니다.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이해한 것과 막상 써먹는 거는 별개 문제야. 왜냐하면 훈련했냐 안 했냐 그 차이거든. 앞에 봐라. 야, 여기 염산이 있죠. 수산화토륨 계속 넣어줘요. 그죠? 넣어줘요. 그러면 얘가 들어와서 얘를 물로 바꿔버리잖아. 그지? 그럼 수소 이온 숫자가 줄어드는, 얘가 물로 바뀌니까 이 속의 이온 숫자는 중화반응 하면서 이 속의 이온 숫자는 감소하겠죠. 그죠? 감소하겠죠? 감소 안 해요. 이거 봐봐. 훈련이 안 돼 있잖아. 다시 질문. 여기 염산이 있어요. 얘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를 물로 바꾸죠. 그럼 수소 이온 숫자가 줄죠. 그럼 이 속의 총 이온 숫자는 감소하죠. 아니라고. 답은 뭐예요? 일정합니다. 보여줬잖아. 일정하잖아요. 감소 안 한다고. 그럼 왜 감소를 안 하느냐? 얘 없어지는 거 맞아. 이 자리에 누구 들어오니? 나트륨 얘가 들어와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치환이 되는 거지. 치환, 체인지. 이온 숫자는 일정한 거야.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응. 기억하는데 또 시간이 걸릴 겁니다. 몇 번 복습해야 될 겁니다. 이거 기억하려면. 다음. 세 번째 그래프 갑니다. 세 번째 그래프. 세 번째 그래프. 나와라 보여줬어. 얘가 이온 농도입니다. 이번에는 이온 농도. 농도는 몰 농도를 말하죠. 친구야,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 한 방에 깨우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 뒤가 서 있어. 자리 양보해 줄 친구. 너 들어오고. 한 방에 깨우는 게 나아. 이번 경험을 통해서 한 방에 깨워. 아까 저 남학생 친구는 수업 시간에 조는 거 아까 봤는데 지가 알아서 서 있더라고. 아주 바람직하다. 졸리면 알아서 쓰세요. 자, 이건 이온 농도예요. 이건 이온 몰수. 얘 단위는 몰이에요. 몰이고, 농도라고 하면
몰 퍼 리터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요 용액 부피로 나눈 값을 그려보라고요. 용액 부피로 나눈 값. 그러면 이온 수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데이터가. 이거를 부피로 나누라는 거죠. 용액 부피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용액 부피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 오케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걸 혼합 용액 부피라 부르는데 혼합 용액 부피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혼합 용액 부피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죠? 혼합 용액 부피가 계속 늘어요. 그렇다면요. 자, 이걸 농도로 바꿔볼게요. 이 몰수를 부피로 나누면, 늘어나는 부피로 나누면 일정하지 않죠. 어떻게 될까요? 예, 조금씩 이렇게 줄어요. 이런 그래프 나옵니다. 곡선으로. 왜 그러냐? 자, 이 염화이온 개수는 일정하죠. 염화이온 개수는 일정하다. 뭐 2라고 할까요? 근데 이 농도가 이를 부피로 나누라는 거지. 그 혼합용의 부피는 증가하니까 증가하는 부피를 x라고 할까? 그럼 분수함수 아닙니까? y는 x분의 1 그래프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 그래프 나온 거예요. 이해되니? 오케이. 그림 그리시고. 너무 밑으로 처지게 그리지 마라. 아니, 그냥 다 보고 그리세요. 그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중간에 그리면 그림이 흐트러지니까. 자, 얘는 일정하지만 얘는 줄어든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릴게요. 예, 노란색 수소이온 곡선으로만 바꾸면 돼요. 곡선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요것도 이해됩니까? 이따 그려라. 됐어요? 이제 수산화이온 빨간색 그릴게요. 빨간색. 이것도 곡선으로 바뀌는데 자, 농도로 바뀌어도요. 농도로 바뀌어도 교점은 동일합니다. 교점은 동일합니다. 여길 통과하는 곡선이에요. 여기서 올라가면서 증가하면서 여길 통과하는 곡선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잘 들어. 그림 정확히 그려야 돼. 그림 그리는 방법. 여기 이 점 보입니까? 이 점에서 점근선을 만드세요. Do you know 점근선? 이 점근선이거든. 이 점근선 만들어서 얘가 여기 출발, 여기 통과하는데 이 점근선에 가까이 다가가게끔, 이 고난도인데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려야 돼요. 알았니? 아직 기다려봐. 다음. 이제 파란색. 여기서 출발하죠. 교점은 동일합니다. 어디 통과해야 되니, 교점? 보조선 그어놓으니까 이렇게 펼려야죠. 보조선과의 교점 여기 통과해야 되죠. 그리고 점근선에 이렇게 요래 그려야 돼요. 해봐. 이 그래프에서 알아야 될 내용. 자, 이거는 누구 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점. Y축이 농도라며. 그럼 누구 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염산 농도죠? 그래서 필기해라. 여기가 산 농도예요. 산 농도를 말합니다. 이 점요. 이 점. 그 다음 필기하시고. 여기 점근선 보입니까? 무한대로 갔을 때 점근선. 이 점근선 좌표 있지. 점근선 좌표. 무한대로 갔을 때 이게 염기 농도예요. 염기 농도예요. 그러면은 야, 이 두 그래프 보니까 산이랑 염기랑 농도가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산, 염기 농도 같으면 이 시작점하고 이 점근선하고 같을 거 아니냐. 알겠니? 이 점근선하고 여기 그래프 시작점. 이 그래프 시작점하고 얘가 점근하는 이 점근선하고 좌표가 같으면
산 농도와 넣어주는 염기 농도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알았니? 만약 이 염기 농도가 2배 더 진하다고 해보자. 농도 다르게도 나옵니다. 염기 농도가 산보다 2배 더 진하면 이 점근선이 몇 배로 올라갈까요? 여기 걸려버립니다. 점근선이 여기 걸립니다. 이거는 염기 농도가 2배라는 힌트입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그래프.